네, 두 번째 연소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부터 볼 거죠?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뭔가 불이 붙는 온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화점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테고, 자, 영어로는 플래시 포인트다. 자,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 가능한 혼합기가 생성되는 최저 온도다. 뭐가 필요하다?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점화원에 의해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는 거죠. 자, 인화점은 뭐라고 지칭했죠, 여러분?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화점. 자, 그래서 인화점 보니까 가솔린 휘발유죠, 여러분. 우리는 휘발유라고 보통 알고 있죠. 자, 가솔린 휘발유는 인화점이 몇 도? 영하 43도씨에서 영하 20도씨 이하의 아주 낮은 뭐를 갖고 있다? 인화점을 갖고 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인화점이 얼마? 영하 43도씨에서 영하 20도씨 이하. 즉 영하에서도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라는 거죠. 뭐만 있으면? 점화원만 있으면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솔린은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가솔린의 인화점은 몇 도인가? 그래서 보기 1, 2, 3, 4 주어져요. 영하 43도씨에서 영하 20도씨 이하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연소점이에요. 연소점. 자, 연소점은 뭐예요? 점화원에 의해 지속적인 연소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연소점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점화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자, 여러분 생일이에요. 생일 케이크입니다. 케이크에 뭐를 꽂아요? 초를 꽂아요. 자, 그래서 라이터를 막 갖다 대죠. 초에다가 막 이렇게 막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불을 붙이는데 여기에 내가 불 붙은 것 같아 갖고 내가 라이터를 댔다가 떼버렸어요. 근데 바로 불꽃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일에 초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보면 여기도 분명히 불꽃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떼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때는 뭐예요? 인화점에 바로 도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을 한번 다시 붙여봐야지 하고 붙었더니 그때는 또 붙더라. 그때는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연소점에 도달한 거죠. 자,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온도고, 연소점은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온도. 라이터를 떼더라도 여기에 양초에 불꽃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는 어디에 도달했다? 연소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연소점에 도달했다. 자, 그리고 인화점보다는 연소점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보통 몇 도? 5도에서 10도 정도 높더라. 연소점이 조금 더 높다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발화점. 발화점은 뭐예요?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자, 발화점이에요. 자, 발화점은 점화원이 있다 없다? 점화원이 없습니다.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다.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다. 또 같은 말은 뭐라 그래요? 자동 발화점이나 자연 발화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 발화점 때문에 화재가 난 경우가 좀 있어요. 보통 요거는 어디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느냐? 치킨집에서 좀 많이 나요, 여러분. 치킨집. 치킨의 그 튀김기 있죠, 여러분? 튀김기.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 놓죠. 그리고 치킨을 막 튀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막 생겨요? 튀김 찌꺼기가 막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 치킨을 튀기고 난 퇴근했어. 근데 요 기름에는 아직 온도가 높은 상태죠. 열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튀김 찌꺼기가 온도를 계속 축적하다 보니까는, 열을 축적하다 보니까는 얘는 온도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요 발화점에 도달해 버리면은
점화원 없이도 요 튀김 찌꺼기에 뭐가 확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확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 보통 식용유 쓸 거 아니에요. 요 식용유에도 마찬가지로 불꽃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불이 커져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치킨집 화재 나면 보통 요 튀김 찌꺼기 때문에 발화점에 도달해서 화재 난 경우가 좀 많습니다. 2015년 말쯤에 이걸로 한번 좀 이렇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막 좀 다루고 했었었는데 치킨집에서 발화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더라. 자, 발화점은 점화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다.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점화원 없이 온도만으로 도달해서 그냥 확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화점이다. 자, 그래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여러분들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온도는 뭐가 제일 낮겠어요? 얘가 제일 낮을 거란 말이야. 왜? 순간적으로 불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지속적으로 불이 붙고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발화점에 도달하면은 스스로 불이 붙는다 했었죠? 그래서 온도 자체는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제일 높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발화점이 좀 낮아야 된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발화점 하면은 같이 따라다니는 게 무조건 자연발화라는 놈. 자연발화. 이거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자연발화라는 말의 뜻이 뭐냐? 외부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 황린이나 인화수소 이런 것들이 공기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산소만 있는 거예요, 산소. 상온에서 산소를 흡수해 열을 내다가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황린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황린. 얘가 대표적인 자연발화 물질이에요. 자연발화하면 그냥 누구 생각하면 돼요? 황린 생각하면 돼요. 황린은 그냥 요 상온에다가 공기 중에다가 상온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면요. 계속 산소랑 계속 반응하다가 얘가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나중에 그냥 스스로 불이 붙는 놈이다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서 자연발화 온도가 몇 도냐 봤더니 34도씨입니다. 34도씨에서 34도씨에 그냥 상온에 두면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서 물속에 저장해요. 물속에 저장합니다. 이거 위험물 때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자연발화라는 건 뭐예요? 그냥 공기 중에 두면은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발화하는 현상이더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발화 조건 보니까는 열 축적이 용이해야 되고 적은 공기 유통,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작은 열 전도율, 발열량, 비편적 온도가 좀 높아야 된다. 요거를 대표적으로 실험을 했던 게 자, 여기 밀폐된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 안에 드럼통을 두는 거예요. 드럼통을 둬서 자, 여기다가 뭐를 하나씩 축적하느냐 쌓아두느냐 봤더니 기름걸레를 쌓아둘 거예요. 마른 기름걸레가 아닌 촉촉한 기름걸레. 촉촉한 기름걸레를 이렇게 쫙쫙쫙 쌓아둬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땡빛이 내릴 때 봤더니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현재는 치킨집이 화재가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막 자동차 정비하고 기름 막 닦고 여기다가 막 쌓아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화재가 난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사례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자연발화 조건은 열 축적이 용이해야 돼요. 즉 밀폐된 공간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적은 공기 유통,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열이 다른 데로 뺏어갈 겨를이 없겠죠, 여러분. 그죠? 열은 계속 요 안에만 쌓아지는 거예요. 왜? 공기 유통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분 하면은 불이랑 관련 없잖아요. 하잖아요. 하지만 자연발화 할 때는 촉촉한 기름걸레가 더 쉽게 불이 붙습니다. 마른 기름걸레보다도 촉촉한 기름걸레가 더 불이 잘 붙어요. 왜? 이 수분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촉매 역할을 하니까. 왜?
촉매 역할을 하니까 불이 붙는 걸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수분. 자, 그러면 또 네 번째, 작은 열 전도율. 그다음에 주위 온도, 발열량, 비표 면적이 커야 된다. 얘네는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랑 좀 비슷하죠? 쉽게 불이 붙는 조건이랑 비슷하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발열량 커야 된다. 비표 면적 커야 된다. 주위 온도 높으면은 자연 발화하기가 더 쉽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 발화 조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저거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열 축적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잘 못하게 해주면 좋겠죠.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야 돼요? 낮아야겠죠, 여러분? 또 수분, 같은 말은 습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습도가 높으면 뭐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습도가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틀리셔요. 이거 여러분 많이 틀려요. 자, 다음 중 자연 발화의 대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수분이 습도가 높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습도가 낮아야지만 자연 발화 방지 대책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를 촉진시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자연 발화 방지 대책으로 중요한 것보다 저장실의 습도를 낮춰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리시더라고. 습도를 낮춰야지 방지 대책인 거예요. 별표 쳐주시고. 자, 다음에 네 번째. 자연 발화 대표 물질 아까 뭐라 그랬죠? 황린. 자연 발화 온도 몇 도? 34도씨. 요거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고요. 다른 거 몰라도 일단 요것만 알아두세요. 황린의 자연 발화 온도는 몇 도인가? 자연 발화 온도는 몇 도인가? 34도씨다. 요거 암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연 발화하면 누구? 황린. 온도 몇 도? 34도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한 사항을 보았고, 자, 교재 넘어가니까 연소 범위 나와요.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 여러분 그냥 말뜻 보세요. 연소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거죠. 연소할 수 있는 범위다. 보니까 정의는 공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기 필요한 농도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연소 범위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써드리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재 없습니다, 여러분. 연소의 메커니즘. 자, 여러분 연소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연물을 우리 고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연물을 일단 고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고체를 자, 연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온도를 높여주겠죠? 점화원으로 계속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연성 고체는 열을 높여주니까 고체에서 뭐가 돼버리죠, 여러분? 가연성 액체가 돼버리죠. 그죠? 다음에 여기에서 열을 또 가해요. 열을 또 가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가연성 기체로 바뀌죠. 가연성 기체로 바뀌죠. 자,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용융 또는 액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용융 또는 액화라고 얘기하고, 액체에서 기체될 때는 뭐라 그래요? 증발 또는 기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고체에서 시작해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되는 물질 뭐 있죠? 불 붙을 때 대표적인 놈 양초 있죠, 양초가 이렇게 되잖아요. 고체에다가 불을 가하면 액체되고, 이 액체가 기체가 돼서 파라핀 증기가 돼서 불이 붙는 거죠. 근데 모든 가연성 고체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고체에서 바로 기체되는 놈이 있어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되는 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나무예요. 나무는 그냥
열분해를 통해서 바로 기체가스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액체된 다음에 기체된 거 본 적은 없으시죠? 그죠? 근데 고체에서 기체된 다음에 불이 붙는다고. 다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나무건 양초건 모든 가연성 고체든 모든 가연성 액체든 모두 뭐가 된다? 가연성 기체가 되어버려요. 모든 물질은 가연성 기체가 된 다음에 연소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물질은 가연성 기체가 된 다음에 연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여기에 공기 중에 이제 산소하고 만났어요. 산소하고 만났어요. 자, 가연성 기체가 있고 산소가 만났어요. 그럼 요거를 뭐라 그러냐? 혼합증기라 그래요. 혼합증기. 자, 이제 준비 다 됐어요. 뭐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여기다가 점화 에너지만 가해주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연소 생성물 나오는 거죠. 연소 생성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연소 생성물, 완전 연소 시에 연소 생성물 뭐 있었죠? 물과 이산화탄소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완전 연소 시에 연소 생성물, 물과 이산화탄소 있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소의 메커니즘은 모든 물질은 뭐가 된 다음에 가연성 기체가 된 다음에 타는 거예요. 가연성 기체가 된 다음에 탄다. 자, 이거를 이제 지우고 다음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요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봤더니 증기의 농도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가연성 증기. 다시 얘기하면 가연성 기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갈수록은 산소 농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산소 농도다. 산소 농도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한번 전 페이지 가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연소 범위. 자, 같은 말 폭발 범위, 폭발 1개, 가연 범위, 가연 1개, 연소 1개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연소 범위, 연소 1개, 범위나 1개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폭발 범위, 폭발 1개, 가연 범위, 가연 1개. 다 뭘 얘기하는 거죠?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 자, 첫 번째 연소 하한계 LFL이라고 얘기하고요. 연소 상한계는 UF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소 하한계란 건 연소하기 위한 최소 농도. 연소하기 위한 최고 농도는 연소 상한계라고 그러고요. 연소 범위는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에 이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저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가연성 증기의 농도고 여기는 산소 농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가연성 증기가 된 다음에 탄다 그랬죠, 여러분? 가연성 기체가 된 다음에 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산소하고 만나야지 불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아래로 가 있으면 여기보다 연소의 하한계다. 하한계가 뭐였어요? 연소하기 위한 최소 농도. 자, 요거는 올라갈수록 연소하기 위한 최고 농도, 연소 상한계. 그래서 요게 UFL, LFL. 그래서 연소 하한계보다 낮으면은 연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연소 상한계보다 높으면 연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